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공동대표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정말 2년 가까이 우리 민경 대표님과 또 우리 황교안 대표님 나중에 합류해 주셔서 또 여러 애국 시민들과 함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어제 그 대선의 결과가 사실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축하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 그렇죠? 예, 우리 모두 축하와 감사의 박수로 예, 오늘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더 큰 그 포인트 차로 이겼을 것인데 부정선거 때문에 이런 차이로밖에 이기지 못했다. 물론 이긴 건 당연히 감사하고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부정선거의 진실을 이제는 정말 더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리고 아직도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재검표의 이런 소송들을 우리 이번 새롭게 들어선 정부에서 좀 잘 진행해 주도록 압박을 해주기를 예, 그렇게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윤석열 대통령이 됐어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 근데 사실 엄마는 마음에 들지 않아. 1%도 안 된 게 2%도 안 돼서 이긴 게 조금 마음이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엄마 그래도 이기면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더 싸우고 투쟁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서에 의해서 국민 의례를 함으로 오늘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하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을 제창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다 돌아가신 순국 상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어제 그 대선의 승리 이후에 갑자기 자리를 마련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진 않았지만 저희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는 조촐한 파티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승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그런 밑거름이 될 거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승리에 정말 큰 밑거름이 되어주신 분, 이번에 만약에 이분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분의 그 나라를 향한 애끓는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승리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자유민주 원팀 총괄위원회 총괄 대표이시고 부방대의 대표이시고 또 전 국무총리셨던 우리 황교안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박수는 한 3,000명처럼 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준비해 왔는데 한 가지는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어느 민속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삶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허가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늘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편에 서는 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만여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은사는 존재하리 언제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사를 들으면서 벌써 다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려웠지만 우리는 이겼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는 이겼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자유민주 원팀 혁명위원회로 시작했습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자유민주 시민이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고 사람들이 모였고 함께 힘을 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원팀입니다. 원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 원팀 혁명위원회를 만든 뒤에 여러 사람들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ARS 전화 한 통하기 조직이 맨 처음에는 10,00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얘기 듣기로는 이게 46만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안 놀랍니까? 46만이 넘었어요. 근데 그 뒤에 얼마가 더 늘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지금쯤은 50만이 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유파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낸 것입니다. 이 원팀 혁명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왕대를 만들었습니다. 부정선거 방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일렉션 저스티스 아미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선거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팀 혁명위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던 일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부정선거 규명하고 부정선거 방지하자, 이거였죠? 규명하고 방지하자. 여러분, 이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알지는 않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알므로써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모멘텀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여기 앉아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을 모으자, 지방에서도 모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모이고 자유시민들이 많이 모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지면, 부정선거에 우리가 의해서 지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혁명을 일으켜야 될 일이다. 이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이제 있는 각자 교곳에서 이 승리를 누리자. 그래서 있는 분들 모이자. 이게 오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일당만입니다. 아까 제가 ARS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6만 명이라고 했죠? 지금 제가 숫자 세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46분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일당만의 역할을 하신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고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대전에서도 그리고 광주에서도 전북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지금도 이 시간 경기도 우리 부왕대 위원장이 부정선거 박스를 압수해가지고
그걸 붙잡아가지고 지키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내 오기 직전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우리 부정선거 방지대 동지 여러분들이 지금 뜻을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부정선거 우리가 확인하고 밝혀내고 그리고 극복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 이뤘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우리 두 번째 과제 뭐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었죠?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의 두 번째 아젠다는 뭐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었죠?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뜻을 하나로 모으자.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민주 원팀형위원회 출범식을 한 것이 작년 12월 4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석방 되셨죠? 네. 두 번째 과제 이루어졌죠? 여러분들이 이기신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가 뭐였습니까? 정권 교체 이루어졌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루어졌죠?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애씀이 정권 교체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번째 우리 과제가 뭐였습니까? 백신 패스였죠? 저기 우리 백신 패스 그동안 애써하셨던 선생님이 계세요. 이리 한번 돌아서 보세요. 삭발하고 계시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3월 1일부터 백신 패스 무효화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은 이런저런 말을 붙였지만 사실상 백신 패스 무효화 됐죠? 네. 자, 우리의 4개 아젠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뤘죠? 다 이뤘죠? 만세 한번 3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예, 바로 어젯밤 오늘에 있었던 네 번째 과제 정권 교체를 우리가 이뤄내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지만 우리 부정방지대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바닥을 단단히 해놓고 싸워야 이긴다. 기울어진 운동장 가지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든 부정선거에 이길 장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후보는 정책 내고 후보는 국민들하고 함께하면서 표를 얻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런 밑빠진 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이걸 막자고 외쳤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지금 어제 이제 투표가 시작되면서 제가 이제 비상팀을 만들고 또 여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긴박하게 쭉 이제 우리 소통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들어왔어요. 한 번 들어왔던 보존함이 투표함 사전선거 투표 보존함이 한 번 들어왔는데 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일입니까? 이미 들어왔어요. 보관함에 있던 그 투표함이 이미 개표장에 들어왔는데 또 다른 투표함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들어오다가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그 뒤에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그렇지만 붙잡혀서 한 놈은 도망가고 두 놈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거기서 울다가 아침에 들어보니까 거기도 도망갔다 그래요. 이거 다 놓고. 여러분, 한 번 개표장에 들어왔던 그 투표함 보존함이 왜 또 들어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부정선거예요. 표 부풀리게 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이런 게 잡힌 거예요. 또 우리가 고생하면서 여러분 AI 촬영 특공대를 만들었죠. 네. 전국에서 구석구석에서 이거를 촬영을 하고 또 제가 국민감시단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거를 모아서 우리가 감시하고 촘촘히 막아내니까 훔치고 뛰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지역은 어느 목사님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3월 4일입니다. 12시간을 꼬박 지켰어요. 꼬박. 화장실 가는 거 2번 빼고 그때는 국민의힘 참관인이 있었답니다. 거기다가 맡겨서 똑같이 지키고 꼬박 지켰어요. 그 투표소에서만 197표가 늘었답니다, 여러분. 내가 선거하고 그 목사님이 선거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숫자가 달랐다는 겁니다. 얼마 차이가 났다고요? 197표가 차이가 났다고요. 어디는 40표, 어디는 110표,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국을 찍으면서 계수하면서 누가 들어갔나 누가 들어오나 이런 걸 감시를 했더니 훔치고 뛸 공간이 줄어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막았으면 우리가 1% 집니다. 근데 0.8% 이겼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막아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부방대 대원들이 못 들어본 얘기인데도 제가 하자고 하는 것에 따라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대선 승리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과 공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멍이 뚫렸다고 하면 정권교체는커녕 우리는 공산당 될 뻔했습니다. 공산국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막아내서 여러분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계속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막아낼 것인가. 그동안 저 할 일 많은데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하고 다 피하니까 제가 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가지 과제 다 이루어졌지요. 다 우리가 성공했지요. 그러나 성공에 자축하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꿈꿨던 세상은 부정선거 없는 세상,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계 초일 정상국가로 나아가던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멈췄지요.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첫째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초일 정상국가로 힘 모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지금까지 온 길은 힘들었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앞으로 갈 길은 갈 길 멀지만 행복하고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교안 대표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황교안!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거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계속 앞장서 주실 거죠, 대표님? 네, 대답을 안 하시네. 해주실 거죠, 대표님? 다시 한번 우리 계속 앞장서 주시 힘내시도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피켓들과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고, 피켓 없으신 분 혹시 계세요? 다 있으시죠? 피켓 다 들어주시고, 중간중간 피켓이 없으면은 사진이 안 예쁘게 나와요. 이가 빠진 것처럼 뭐 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정희 회장님 피켓 받아주시면, 예, 피켓 좀 나눠주세요. 예. 예, 올라오셔도 됩니다. 예. 분명히 어제 대선은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 우리가 하면 승리했다 외쳐주십시오. 우리가! 목소리 왜 이렇게 저보다 작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네, 그러나 또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부정선거 끝까지 밝혀내야 되겠죠? 부정선거 끝까지 밝혀내자! 다시 한번. 부정선거 끝까지 밝혀내자! 예, 그리고 우리 네, 옆에 윤석열 사모님 대통령님이 계십니다. 계시면 사모님 계십니다. 또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끌어내리고, 예전에 말도 안 되는 광우뻥 사태, 세월호 이런 거짓 음모들을 몰아 대통령을 또 어떻게 끌어내리고자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끝까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자! 이렇게 하시면 못 지켜. 다시 한번. 정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자!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무대로 모실 분도 정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끝까지 살려보자. 정말 제가 아는 것만 수년인 것 같습니다. 이 아스팔트에서 아마 이 자리를 지켜주셨던 일파만파 이정희 회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대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애국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도 밤새 개표 상황을 보시느라고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거의 다일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눈을 떠보니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창밖이 환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러셨죠?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 지난 5년간 눈비와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이 광장의 투사로 적화 세력과 맞서서 싸워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러한 자유의 순간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그리고 위대한 자유민주주의를 축하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미국의 제16대 아브라함 대통령이 한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가 조금만 방심했으면은 수렁으로 빠져서 영영 사라져버릴 뻔한 자유민주주의를 수렁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렁에 빠진 내 딸, 그런 영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내 딸이 수렁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은 부모된 마음으로 그 딸을 구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절묘한 순간에 현명한 그러한 판단으로 투표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마지막 순간이 아니고 겨우 첫 단추를 끼었다는 거, 첫 단추를 끼었다는 거, 이런 사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세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김대중 정권이 탄생하기 전 3당 야합이라고도 했지만은 3당 합당이 그랬었고, 이번 순간도 이번에는 범야권이 단합을 이뤄서 그 대세에 동참했습니다. 그 대세가 무엇입니까? 황교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그 대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총탄이 되어가지고 또 매의 눈으로 감시자가 되어가지고 이번 3구 대선을 지킴으로써 승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대세는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의 물결이며 통합의 물결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름으로써 이 나라가 자유민주 번영을 향해서 영구히 세계사에 남는 그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재탄생될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여러분들께 감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부패와 싸우는 일입니다. 부정부패. 선거 부정과 독직사건, 이것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흔히들 꽃이라고 하죠. 그게 꽃이란 말이 수사입니까? 아니면 진짜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게 뭡니까? 꽃이라고 하면서 그 꽃이 독으로 묻혀진 그런 꽃이란다면 여러분, 그 꽃을 감상하셨습니까? 이것은 종북주사파 패거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수렁으로 빠뜨리면서 선거를 부정부패로 얼룩지게 만들었고, 대장동 사건 같은 말할 수도 없어요. 뭐 하나 열거할 수도 없어요. 뭐 성남 뭐 FC 뭐 이렇고 저렇고 한 것들 많아요. 이 시간 낭비에 말하면은 수많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그런 부정부패를 등에 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망쳐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이게 민주주의다 하고 대한민국을 망쳤던 그 세력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뒤에 다시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 숨은 자들 우리가 그대로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이 부정부패를 다시 밝혀내서 불사르고 없애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것은 뿌리채 뽑아서 불살라고 없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오늘의 임무요, 시대 정신이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권 교체, 물론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권 교체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고
이 정권 교체라는 말은 태평성대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정권 교체 이양. 그러나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을 누비면서 목청껏 외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투쟁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2분 응선, 3분 응선을 거쳐서 5분 응선, 6분 응선, 7분 응선, 8분 응선을 거쳐서 9분 응선에서 정권 탈환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돌진해왔고 표로서 심판해서 그것도 간신히 저들의 부정부패 부정선거를 우리가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감시해가지고 정권 탈환이라는 우리 우파의 숭고한 그러한 선거 승리를 가져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면 금방 잊을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름이 살되는 거 봤습니까? 썩은 살이 살되는 거 봤습니까? 이 고름은 터뜨려서 없애야 되고 썩은 살은 돌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고름을 터뜨려서 없애고 썩은 살을 도려내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다시 투쟁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게 다시 시작이다. 여러분, 그러한 정신으로 싸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도 지켜주셨던 이 광화문을 앞으로도 꼭 다시 계속적으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급하게 좀 만들어진 집회인데 너무 연사분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연사분들이 정말 알곡과 같은 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오실 분, 정말 제가 또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동안 부정선거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아스팔트에서 외치시고 방송까지 만들어서 많은 그 유튜브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셨던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저는 아스팔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사무실이 바로 이쪽에 있었는데요. 항상 제가 감찰실에 감찰 담당관으로 있을 때 이 사무실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곳에서 항상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밖에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국세청 교수일 때는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강의를 하러 경찰서를 다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과 각종 경찰서에 다니면서 집시법을 강의를 했던 그런 얌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광화문에 뛰어들게 했던 첫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던 그 촛불 집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았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감찰을 했던 입장으로서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촛불이 아니라 저 태극기에서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민심이 이 서울광장과 광화문을 채우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비록 작은 힘이지만 내 마음이 모여서 대한민국에 덮친 이 불의와 거짓을 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나 아니랬었습니다. 거짓은 점점 커져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거짓이, 엄청난 불법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정선거가 터졌습니다. 이 거짓 권력들이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할 수 없으니까 거짓 조작 선거로, 부정선거로 계속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때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많이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첫 번째로 제가 아스팔트에 연사로 참석하게 된 게 이 부정선거에 따른 블랙 시위였습니다. 제가 연사로 나왔던 첫 번째 집회가 블랙 시위 아스팔트 집회였습니다. 그때 저는 프레드스 415라는 카페를 열면서 이 거짓 조작 선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면은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몰려서 이 거짓 정권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래도 소멸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사람은 있다. 그래도 여러 사람은 있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라는 생각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드디어 저 거짓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을 그래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3구 대선의 승리는 결코 윤석열의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세력, 대한민국을 엎으려고 했던 거짓 조작 세력들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주권수 국민들의 마음이 그들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여러분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저것은 골든크로스를 나타내는 결국 새벽에는 대한민국 정권이 또 저들에게 넘어가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 표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엉망인, 이 엉터리, 이 잘못된 이 정권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제가 어제 우리 황교안 비전 캠프에서 이제는 총칼을 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폭탄을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대표 참관인과 선거 감시하는 많은 분들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진짜 우리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의병이라는 생각으로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세팅값 그 플러스 1% 이재명이 마이너스 1% 이재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4.15, 6.23, 5구 대선에는 없었던 대한민국 수호 국민들의 마음이 그 거짓 정권의 그 1% 조작을 무너뜨린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승리하신 겁니다. 정말 저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변호사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아스팔트에 많은 훌륭하신 분들로서 많은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제 그 유시민이가 또 웃으면서 1%로 이재명이 이긴다 라는 그런 발언을 얼마 전에 한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4.15 총선 때도 똑같았습니다. 유시민 180석으로 여당이 이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누가 그렇게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유시민이 1% 이긴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실현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진짜 고발당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렇게 점잔 뜯고 지위를 해도 되는데 앞서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막아 주셔가지고 정말 정권 교체를 이루게 해주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방대 그리고 감시단 각종 대한민국의 불법과 부정을 신고해 주셨던 많은 국민들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무서웠던 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구나. 언론을 갖고 장난을 치고 무고한 사람을 구속시키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저렇게 저항하고 있구나.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그들도 두려웠던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권이 엎어지겠구나.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밀란으로 그렇게 엎어지겠구나라는 경고가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번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었으면 그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는 조작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어설프게 정의로운 척 하던 그 거짓을 일삼던 그들 때문에 1%만 해서 가까스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그들의 오만과 거짓이 진실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그 2% 없는 마음을 못 이겼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기득권은 이 정권을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정의니 진실이니 이런 것들이 다 뒷전에 있었습니다. 다 어떤 사람 한 자리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딱 있는 다음은 정의 회복입니다. 다음은 진실 회복입니다. 기득권만이 가졌던 그런 거짓된 진실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의와 진실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비록 정권 교체가 이제 되겠지만 형식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 되고 대한민국 정의가 우뚝 서고 헌법이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법치의 나라, 자유의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그 광화문 집회도 그때 2020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집회도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때 8월 14일 날 기적처럼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뭐랄까 성취감이 참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었는데요.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많은 난관과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정권이 행한 불법과 그 부정의는 너무 헤아릴 수 없어서 그걸 하나하나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조직하고 훌륭한 분들과 잘 연대를 하고 지혜를 잘 모아서 이제는 정말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행복하게 가족과 웃으면서 주말에 집회하러 올 게 아니라 놀러 광화문에 오고 놀러 청와대에 놀러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즐기는 대한민국에서 삽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죠.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수많은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 최선봉에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계시고 우리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여기 계시는 수많은 시민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자신을 위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네. 이제 노래를 할 거라, 예, 공연을 들을 거라, 예. 저는 이제 공연을 한번 들을 건데 이분이 이렇게 유명하신지 몰랐어요. 그 SNS에서 나 제 새를 치면 벌써 앨범까지 내신 아주 유명한 가수이십니다. 오늘 세 곡을 올라와서 이제 불러주실 건데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나아가 미래까지 세 곡에 담아봤는데 우리 한번 나재세 가수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나재세라고 합니다. 예, 이름이 많이 어렵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들 어저께 잠을 못 주무신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뭐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괜찮습니다. 예, 저는 안 좋습니다. 어제 방진복 입고 밤늦게까지 투표 참관이나 하고 어제 개인적으로 저는 노란색 투표지에 그 도장을 찍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란색 투표지 알고 계십니까? 예, 오늘 이 자리 제가 늦게 연락을 받고 이렇게 뭐 크게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 길을 왔냐면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드디어 시작이구나. 우리가 이제 비로소 국가 건설을 해 나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 안 보여서 청년으로서 마음이 아팠던 나날들이 있었는데요. 날씨 추울 때 목이 터져라 외치는 여러 시민분들, 우리 국민분들의 우리 박수 좀 칠까요? 우리 스스로 너무들 수고했다고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씩 좀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현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뭐 중복되지만 해야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최주영 사모님 일어서 주십시오. 일어서 주십시오. 예, 한 걸음 앞으로 나오시고 차렷! 차렷입니다. 예. 차렷! 열중샷! 차렷! 뒤로 돌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에게 경례! 네, 우리의 싸움, 진정한 레이스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도와서 정말 건강한 나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퍼레이터님 처음 곡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죠? 하지만 모든 역사는 광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척박한 곳, 낮은 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이고, 예, 여러분 우리 승리했음을 믿습니까? 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 다음 곡은 제가 이번에 가요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같이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힘으로 할 수 없고 대표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분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오퍼레이터님 다음 곡 올려주세요. 제가 찬양만 세 곡을 어떻게 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뭐 심심하진 않으셨나요? 네, 그럼 마지막 곡 올리겠습니다. 오퍼레이터님 마지막 곡 올려주십시오. 이 곡 아시면 다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다 같이 손들고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사회자이신 우리 다둥이 어머니 김수진 대표님에게 마이크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갖고 내려가시면 돼요. 예, 예. 우리 낮은새 우리 청년 또 가수께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껏 봐왔던 무대 중에 정말 최고의 무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오늘 곡 선곡을 잘못한 것 같은데 찬양이 괜찮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계의 모든 역사, 또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의 손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애국 시민들의 애끓는 기도와 그 마음의 열정을 아시고 오늘과 같은, 이제 시작이지만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이곳이 찬양 집회가 됐는데 저는 이 또한 그분의 또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잊어버렸네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네. 네네. 우리 예비역 공군, 우리 김영철 장군님 말씀 들어볼 건데요. 우리 장군님께서는 부정선거에 관한 책도, 또, 작성해 이렇게 집필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군님 무대로 올라오실 때에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영철입니다. 이 광화문 내거리가 지난번 내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정말 평화롭고 옛날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옛날 그 느낌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큰 승리를 했습니다만 그 승리는 어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전부 각자의 임무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서 한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크게 역할한 사람은 물론 후보 자신이겠고 당이지만 당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들은 많은 좀 안타까움을 느꼈죠. 그렇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은 우리 황교안 대표님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바쳐서 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의 승리의 결정적인 계기가 3월 5일 저녁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날 사전투표하는 마지막 날 확진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끝나면서 올라온 59분짜리 유튜브 우리 박지현 변호사가 올린 거죠. 그 59분짜리 유튜버가 대한민국을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이상이 봤습니다. 우리 박지현 변호사에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거기가 은평구 신사 1동인데요. 거기 나오신 여성 투표 참관인 정말 말씀을 잘하시고 정말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모든 국민이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아셨어요. 결국 그 59분짜리 유튜브 영상이 중앙선관위원장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유감을 표명했죠. 그것이 아마 저들에게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자들에게 그 큰 모든 시퀀스를 다 허물어서 그들의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손에 손을 잡고 같이 하면 좀 전에 우리 찬송회도 있었지만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대선의 승리는 사실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정치적으로는 단일화를 이룬 것이고 법치를 이룬 것이죠. 바로 부정선거를 방지한 겁니다. 사실 그 법치를 이루는 것은 정당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선택을 안 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그 선택을 대신한 겁니다. 어제 7시 30분에 발표됐을 때 국민들은 충격에 쌓였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개표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사항들이 막 들어왔죠.
대표지가 투표지가 붙어 있다는 것도 같이 적혀 있는 것도 나오고 색깔이 다른 투표지도 나오고 이제는 막 언론에서 같이 호응을 했습니다. 부천에서는 똑같은 투표함이 2개가 출연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많은 사항들이 이제 국민들이 우리 교방대원들이 우리 감시단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려는 획책을 거의 이제 포기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된 것이 바로 3월 5일 저녁에 만든 우리 박주인 변호사 59분짜리 영상이라고 보고 그 모든 것은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준비하고 예비해서 그날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요 투표를 하러 강원도 춘천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 건데요. 투표장에 갔는데 투표장은 한산했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보고 사실 그 투표 관리관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여성분인데 아주 뭐 젊으시고 아주 뭐 괜찮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투표 관리관님, 이 도장이 누구 겁니까? 했더니 우물쭈물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도장입니까? 성관이가 준 도장입니까? 그러니까 성관이가 준 도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투표관리관님을 공직선거법 157조 2항에 의해서 고발을 할 수밖에 없네요. 개인 도장을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고발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가담한 게 아니고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에 의존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도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왜 국민들이, 왜 할머니들이, 왜 할아버지들이 밤잠을 못 주무시고 추위에 떨면서 투표함을 지키고 개표 현장을 지키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조그만 성취를 하나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시스템으로 만들고 제도로 만들어서 투표하는 날은 투표하시고 정말 유쾌하게 방송을 보면서 누가 또 이 숫자 세알일 필요도 없이 또 계산 맞춰볼 필요도 없이 모든 걸 믿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소명은 이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봤지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국민들한테 난동을 부렸다 그러고요. 자기들은 법대로 했으니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 공직자의 태도인가? 이제 하나하나 잡혀나가겠죠. 다음 대통령께서 이제 나라를 바로 잡으실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서포트, 우리들의 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국민들은 눈을 뜨고 그리고 항상 귀를 열고 그들을 때로는 나무라고 대부분은 이제 성원을 해야 되겠죠. 이제 다시 돌아온 대한민국, 이제 봄과 함께 우리들이 다시 만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황교안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찬 장군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제도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굉장히 저희가 새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운영되기를 우리 시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무대에 올라오실 분도 정말 그동안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외치고 미국까지 제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죠. 작년인가 재작년. 예. 그렇게 대한민국이 함께 애써주셨던 우리 벡서스 김정현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마지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6.25 때처럼 다시 한번 피를 흘리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자유라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1, 2%로 이재명이 당선될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빙, 출구조사에서 박빙의 결과가 출구조사 박빙이라고 나왔을 때, 이들이 이미 세팅값을 정해놓고 이렇게 사전선거에서 확진자 투표를 통해 중복 투표 내지는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을 해서 이미 이재명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조작을 해두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감시를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그 클랜, 엑세스 클랜 회원들, 그리고 부방대 대원들, 그리고 수많은 대한민국의 이런 자유애국 시민들이 끝까지 밤을 새가며 감시를 하셨고, 그 덕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그 황교안 전 총리께서 인천 부평 개표소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이죠. 오늘 새벽 6시까지 그 부평 개표소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관악청사 4.15 총선에서 자행됐었던 그 부정선거의 증거인 중앙 서버, 그 서버가 반출됐었던 관악청사에서도 제가 한번 이런 그 증거인멸의 현장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중앙선관위가 이 투표함을, 부정선거의 증거인 투표함을 어떻게든 없앨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조금 늦게 갔습니다. 처음에 가세현과 가세현 감시단이 몰래 이미 한번 들어간 투표함, 똑같은 투표함을 어디선가 가져와서 이것을 보고, 유튜버들이 이것을 찍은 것을 보고 그 투표함을 옮기던 사람들이 다시 투표함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던 것을 잡아서 그 현장에서 현행범이죠. 그 현행범을 잡은 겁니다. 증거물도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없었던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투표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증거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 법원에 맡겨야 된다, 아니면 선관위 측에 줘서 전달을 해서 개표를 하게끔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측에서, 부천 선관위 측에서 경찰을 통해 국민의힘 위원 그리고 그 참관인들과 협의를 했던 내용은,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개표를 할 테니 6명의 유튜버들을 동행을 시킬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1층에서 수개표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2층에서 전부 이 과정을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안심을 시킨 후에 유튜버들이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시민들이 흩어지자 기습적으로 경찰 병력을 투입을 해서 그 투표함을 개표장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서.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힘 청년위원장이라는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왜 자기한테 거짓말을 했냐, 왜 우리를 속였냐, 이렇게 항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 현장에서 우리는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 황교안 전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주범이고 대법원이 공범이다 라는 그 말씀을 많은 시민들이 현재 공감하고 계시고, 오늘 그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의 증거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도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현행범이 현장에서 잡혀도 이것을 수사하거나 이것이 부정선거다라고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불법적인 행태를 반복적으로 하는
그 중앙선관위와 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이 당선됐다고 속보가 떴을 때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쁘셨나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당선인이 됐지만,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지만 중앙선관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도 그대로 있습니다. 민주당 180석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지금 현재 우리 자유시민 진영, 특히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는 우리 자유시민 진영의 가장 큰 적은 중앙선관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중앙선관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동안 지금 저기 5년째 투쟁하고 계시는 천창룡 선생님도 여기 계시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는 중앙선관위에서 2박 3일 동안 그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주범으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좌파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이렇게 굉장히 힘든 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는 저희 클랜 회원들, 그리고 천창룡 선생님 외 몇몇 애국자분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도 이런 외로운 투쟁에 참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위해서, 정말 진정한 국가의 발전,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당과 척을 지고 경선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고,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안위를 버리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리더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된 싸움에서 이 리더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더들은 순수하게 정말 오직 국민만을 보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리더들의 마지막 보루는 우리 국민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기관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정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만이 이분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 항상 우리가 모이는 곳, 그리고 우리가 외치는 곳에서 함께 해주실 것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지난 미국 대선 때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현장 워싱턴 DC로 가서 트럼프의 부정선거 반대 마가랠리 집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밝힐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직 미국 대통령도 막지 못한 부정선거를 어떻게 대한민국이 막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제가 전혀 기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감시를 위해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함께 그동안 정말 밤을 새가며 회의를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감시를 했었던 우리 애국동지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따뜻해지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 함께 옆에서 앞, 뒤, 좌우에서 함께 했었던 우리 애국동지들의 그 귀함, 우리가 정말 큰 힘이 되지
우리가 큰 조직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작은 힘이라도 보탤 때 이런 1%가 바뀌는 그런 기적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지금 현재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좌우에 계시는 애국동지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같이 치십시다. 아까 연사분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한마디만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은 함께 할 때 강합니다. 흩어지면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 지금 정권이 교체된 이 시점부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나라가 정상화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참 많은 집회를 이제 해봤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분위기 좋은 집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약간 뭐랄까 전투력을 막 이렇게 투쟁하며 나가다가 약간 좀 느슨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주 즐겁습니다. 예.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야죠. 지난 5년간 저희가 너무 긴장 속에서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만 하던 분이 아스팔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던 분이 나와서 외쳤을 때 그 심정 다 아시잖아요. 그죠? 대표님 아시죠? 모범생으로 검사 생활하시면서 정치에 날 때 어떻게 이런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아이만 키우면서 집에 있던 제가 아스팔트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여러 여사분들의 그 주제를 제가 딱 하나 끄집어내 보니까는 앞으로 더 할 일이 많다. 끝까지 우리 함께 연합하여 끝까지 싸워내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우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연사는 한 분이 남으셨고요. 그 연사분 발언 이후에 한 두세 분 정도 자유 발언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요 말을 안 하면 집에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 한 3분 정도만, 이미 2분은 좀 결정이 됐습니다. 한 5분 넘지 않게 자유 발언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발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발언.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왜 오셨냐 그랬더니 나라가 너무 걱정돼서 작년 11월에 한국으로 날아오셨답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신 황준성 목사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황준성 목사입니다. 목소리가 쉰 데다가 더 쉬어가지고 여러분 듣기가 아주 불편하실 텐데, 먼저 저희 아내하고 11월 달에 넘어서 어제 한국 국적을 회복한 제 아내가 5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이라 선거 투표권이 없어서 못했고요. 제 안사람이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쓴 글을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지난밤 저는 온 밤을 지새우며 손에 땀을 쥐고 투표 현황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결과를 보면서도 제 마음은 승리의 환희보다 무거움이 누르더군요. 국민의 발인에 되는 저 이재명의 밧대를 어찌 끌고 나갈 것인지 참으로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지도자의 앞길이 안타까웠습니다. 허나 일단 정권 교체란 가능성 앞에 안도의 숨을 쉬면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렸지요. 단일화된 뉴스를 접했을 때도 머리하고는 상관없이 가슴이 먼저 울컥 눈물을 만들었고, 어제 투표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고이 접어놓고 돌아서는 마음이 머리보다 먼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소서. 의인 10명이 이야 이 땅에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함의 하루가 왜 그리도 길었는지요. 주님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얼마나 이 나라가 좌물결로 덮였는지를 온 국민이 보게 하셨습니다. 정녕 낙동강 전투와 같은 한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녕 오늘의 승리는 많은 겨울의 메시지와 함께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미국에 간 지가 한 48년, 해외 나가서 우리 동포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한 교회를 43년째 목회하고 있는 변영 목사입니다. 지난 4월 15일 날 한국의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말을 듣고 과연 그런 일이 진짠가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계했던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국힘당에다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국힘당이 전혀 꿈쩍 움직이지도 않고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태를 바라보면서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의 한국보수주의 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실체를 해치는 그런 책자를 만들고 선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오래간만에 투표를 제 아내하고 하고 왔는데 제 투표소에 가가지고 제 아내 투표는 명부에 있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내일은 없는 거예요. 이상해서 그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주소에서 내 주소가 나도 모르게 딴 데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다는 말을 내가 여러 번 듣고 물론 선거 여러 번 관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웬만큼은 아는데 내 자신이 부정선거에 미국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의 부정선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투표지에서 선거를 많이 안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투표하는 이런 방식의 부정투표가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고 특별히 사전투표라는 것이 한국하고 있는데 사전투표가 한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리 예약을 해서 어떤 경우로 인해서 당일 투표를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 투표 몇 개월 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우편 메일을 받고 우편 메일에다가 선거라는 것이 미국의 사전투표 제도인데 그걸 통해서 조작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압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부정투표는 좀 한국이 이 컴퓨터가 많이 발달돼서 그런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종이 투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전자로 후보들을 하나하나씩 눌러서 한번 잡아 당기면 바로 그냥 개표소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에서도 부정투표 때문에 말이 많은데 한국의 실체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이게 부정선거라는데 도대체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이 한국 부정선거의 실태예요. 그래서 등번에 저희가 11월 달에 이 부정선거도 부정선거고 또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달에 미국의 의회를 로비를 해가지고 한반도 종전선언법을 미국 국회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거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선언법은 미군 철수를 시키려고 하는 공산당의 음모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건 반대한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달에 급히 들어와서 100만 명 서명운동을 했는데 대선에 맞물려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안 보여서 이제까지 제가 모은 서명이 12만 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해주시면 100만 명 덕분에 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해주시면 우리는 그 서명지를 가지고 와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의지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서 이 서명운동을 벌린 건데, 아직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서명 안 하신 분들은 서명 좀 해주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없으면 윤석열이가 이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정투표를 어떻게 막느냐? 그런데 국힘당에서 도대체 이 부정선거에 대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쫓아다니면서 왜 말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은 부정투표 얘기를 인정을 하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차피 부정투표할 건데 사람들이 투표에 아예 참여도 안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그 말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일을 팔짱을 걷어 붙이셔서 나오니까 이거야말로 보통 사람이라면 말을 안 듣는데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으시는 우리 황교안 총리님께서 앞장서시니까 이건 됐다. 이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여럿이 합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분이 한 분만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저기 한 4-5 군데에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고 왜 함께 뭉쳐서 일을 못하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남 네트워크의 공동대표로 이승만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저는 한국에 와서 쭉 우파들 행동하는 걸 보고 결론을 내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우파들의 실정입니다. 그 대신 한 가지 희망적인 게 있어요. 흩어져 있대. 단 총알은 한 방향으로만 쏘아라. 흩어져 있을지라도 총알은 한 방향으로 쏘면 되겠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위대하신 훌륭하신 지도자들이 많이 계신데 다 각각 소신을 갖고 훌륭하신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걸 다 내 깃발 아래 뭉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뭉쳐지지 않아요. 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려고 하질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머리 되세요. 그 대신 한 방향으로 총을 쏴서 대한민국의 이 부정선거를 이번에 막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 분이 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공신이에요. 1등 공신입니다. 아무쪼록 제 생각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통령감이야 황교안 총리님 말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황교안 총리 같은 대통령감은 하나님이 내시질 않고 이렇게 윤석열 같은 사람을 내세웠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더니 황교안 총리님이 하셔야 할 분명이 있고 이번에는 맷집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황교안 총리님은 가만히 보니까 맷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악수를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겉으로만 봤지 속을 보니까 얼마나 이게 단단하신지 맷집도 윤석열이 110배는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써실 줄 믿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6월달에는 지방자치제 부정선거 막고 단일화 투표해서 이번에 완전히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가졌던 건국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이 나라가 이승만을 찾으면 삽니다. 이승만을 버리면 죽습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건국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뻗어나가는 자유민주 통일 기반을 이루어서 세계 평화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750만 해외 동포와 250만 우리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함께 싸워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으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짧은 설교 한 편을 들은 느낌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주최 측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분 정도 자유연사 발언을 벌써 마감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연사 발언 후에 또 제안이 들어오셨어요. 앞에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과 다 함께 단체 촬영을 하자고 하셔서 예, 그렇게 사진 촬영까지 하고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연사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메모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방에서 멀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의병대장 김장성님 예,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아, 예, 군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올라오셔요. 네,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김장세라고 합니다. 어제 3구 대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윤석열 당선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 정권 교대가 아닌 정권 교체의 정치를 해주셔서 정말 반듯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권 교체를 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주체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과 그리고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님 그리고 부방대 우리 애국 시민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황교안 전 대통령님의 큰 역할,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님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연호 세 차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의 주체하면은 황교안 이렇게 3번 외쳐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자유우파 정권 교체의 주체 황교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에서 상경하면서 열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10일 오늘이 3월 11일이니까 정확히 제가 이 태극기를 흔든 지 64개월, 5년 4개월째 납니다. 그동안 이 대구에서 이 광화문 광장에 거의 매일 올라왔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뜨거운 날 이 광화문 아스팔트가 물렁물렁 뜨거운 열기에서도 저는 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탄핵 무효를 외쳤고 무죄석방을 외쳤고 명예회복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권 교체한 이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당선되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님께 대한민국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소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 세력, 사악한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교조 세력, 민노총 세력, 주사파 세력을 척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는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는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을 위반한 적을 이롭게 한 이적죄, 헌법을 유린한 여적죄, 현행 헌법을 위반한 그 어떤 사람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법의 응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 보복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 보복은 없게 법을 준수하는 자유 시민을 육성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정상적인 군을 복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체된 군부대 등등 정상화된 군을 복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에 5.18 정신을 헌법에 전문에 넣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NLL사의 북방 한계선 부근에 10여 개의 무인도 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박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한박도 섬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하시기 이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박도 무인도가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군사시설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우리의 영토는 반드시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우리 대한민국의 200년 300년 먹거리 사업인 원전산업, 이 원전산업을 반드시 원상복구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떠돌다 한 200 과학자들 전원 복귀시켜서 그동안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부분을 보상해 주시고 그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을 세계 만방에 해서 우리 세계 경제 대국 10대 경제 대국이 아니라 G2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 마음이 격해서 말씀이 두서가 없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선거 방송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 스스로는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런 중에도 아쉬웠던 것은 그 자리에 그 주인공이 우리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황교안 대표님께 전 대통령 권한대행님께 부여해 주실 걸 믿습니다. 5년 후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통일되는 그날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을 이끌어가 주시고 진정코 이 세상에서 G2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여러 외국 동지님들 제 말씀에 동의해 주시면 큰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세청하겠습니다. 5년 후 통일 대통령은 황교안 삼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후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대통령은 황교안. 5년 후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대통령은 황교안.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대통령은 황교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생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신 의병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